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특히나 오후 시간은 안 그런데 새벽녘에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빨리 흘러가네요. 자, 일단 우리가 뭐 바라고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39년 만에, 자,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6.8%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16일 날 이거를 그대로 해석해서 1 플러스 1은 2다라는 해석을 낸다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오늘 제가 새벽에 발견한 CNBC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책을 하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나 던진 게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베팅해서 그냥 가지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낸스 인도네시아에서 뭐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이낸스가 사라질 거다, 뭐 어떻게 될 거다, FTX는 뭐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막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측들을, 외신 뉴스를 보고 지난 과거 1년 동안의 뉴스를 보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바이낸스는 계속 확장 중이에요. 전 세계로 계속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2021년 2분기에서 3분기 주요 규제 문제에 직면한 바이낸스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 지부에 여기 증권거래소인 HG 익스체인지의 지분 18%를 인수를 했다. 왜 증권거래소 지분을 인수를 했을까요? 그 다 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다가 뭐 메시징 플랫폼인 BBS 네트워크에 150만 달러의 자금 조달 라운드를 또 주도를 했다. 그리고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낸스 US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IPO가 계획돼 있죠. 그래서 뭐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항상 기준을 잡고 잘 봐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제가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국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꾀를 한번 맞춰보면 중국하고 어떤 그 코인 시장하고 그런 걸 한번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바이낸스가 중국 거래소냐, CEO가 캐나다 국적인인데 라고 또 저한테 또 얘기들을 또 해요. 그러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보통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총리가 글로벌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위성이 이미 충족이 된 거죠. 인도 총리까지, 모디 총리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미 게임 끝났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마지막 회기 이내에 결론을 지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 페이티엠이라고 하는 그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 CEO가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를 받아들일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다 뭐 규제한다, 뭐 밴 시킨다 이런 의미가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WRX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전진하시면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네오를 보면 여기 뭐 네오 오라클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오라클 기술의 대표 주자가 코인 시장에서는 체인링크라는 코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 네오 오라클하고도 엮여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네오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미디움에 가시면은 네오 오라클에 관한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이제 트위트상에 던지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네오에 올인해야 돼? 물어보니까 근데 왜 30달러야? 그래서 30달러야? 그러니까 비꼬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투자해서 이제 막 안 올라가니까 힘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더 그거 위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네오 블록체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요점을 얻으려면 일부 민코인 등을 참조하십시오. 뭐 그냥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중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가격적인 측면이죠. 그냥 당장에. 예. 어쨌건 이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어떤 게 비하인드 있고 어떤 자본 세력이 어디 있고. 근데 그런 코인이 더 투자하기 더 쉽지가 않아요. XRP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과연 왜 그럴까요? 인프라는 계속 깔고 있는데. 예,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 이제 업비트인데 디지털 자산, 풀 보유 회원 대상 솔로제닉 에어드랍 지원한다. 그래서 이걸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월 25일 날, 예, 이날 뭐 시간으로 봤을 때 새벽 5시에 스냅샷을 뭐 진행한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올라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솔로제닉이라는 이 코인에 관해서 제가 뭐 아는 건 없어요. 그러나 어쨌건 공짜로 준다. XRP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건 공짜로 주는데 뭐 고맙죠. 그리고 송버드 같은 경우도 저는 그거를 단 한 개도 팔지 않았거든요. 뭐 그리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몇 푼 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공짜로 받은 거긴 한데 사실상 뭐 XRP 가격이 올라가 주는 게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결론이 날 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달러 대비해서 리라화거든요. 터키 리라화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어요. 요 근래 급락을 해버렸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래서 이제 뭐 터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알트코인 뭐 XRP나 아니면 뭐 도지코인, 뭐 시바 이누 뭐 이런 거를 사들이고 있다. 가격이 싸니까,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런 코인들을 사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어떤 이런 현상이 터키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내년 되면 더 극심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집값이 폭락하고 주식시장은 앞으로 폭락할 거다라고 예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만큼의 뭐 코인 가격은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상승하겠지만, 주식시장이나 집값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난 5년간에 있었던 상승만큼의 상승은 없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락이 올까요? 과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가지 이제 중대한 정책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정리도 했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뭐 화석 연료 정책에 관해서 뭐 해외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에 관해서 자금 지원을 정면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오일에 관한 뭐 유럽의 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이 뉴스가.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유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스가 전달되는 게 아무래도 끊기지 않을까. 그러면 러시아에 어떤 그 힘을 좀 실어주는 격이 또 정치적으로 하나 또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다,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사실 오일 가격하고 가스 가격이 미국 내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정책을 밀어주는 거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유럽에 보면은 모세혈관 같이 실핏줄 같이 가스관과 송유관이 이렇게 널찍하게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보면 뭐 가스를 지원하던 거, 뭐 아니면 오일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중단한다면 과연 유럽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랬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인가? 몇 주 전까지만, 그러니까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재를 하겠다.
각오해라. 푸틴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이제 그렇게 딱 나왔어요. 뭐 그냥 발을 빼는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의 나토군의 자율주의에 맡기겠다. 근데 파병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군사적인 뭐 물리적인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중국은 대만에 계속해서 막 그러고 있죠. 왜냐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면에서도 대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막지 못할 거다. 미국에서는 막지 못할 거다. 결국엔 발을 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결론은 아직 안 났을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의 세력 확장과 중국의 세력 확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2018년부터 중국의 1대1로와 아니면 뭐 중국의 성장에 관해서 좀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건 뭐 친중이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2027년과 뭐 한 2030년 정도 되면 수치적인 상황과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은 아마 다 인식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쨌건 뭐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관계돼 있는 게 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거죠. 이 중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유럽 쪽으로 세력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뜨거운 11월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아마도 이 시점에서 백악관이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가까운 장래에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는 인플레이션이 7%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경제 예상치가 7%였는데 6.8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백악관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얘기를 섣불리 잘못 꺼내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은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도 지지율이 계속 지지부진한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쪽에서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6.8%만큼 뜨겁기 때문에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는 아마도 이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할 수 있었던 최고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6.8%는 피크를 찍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가까운 장래에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일부 전문가들은 금요일 데이터 발표 이전 인플레이션이 11월에 7%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가 나왔다라고 여기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16일 날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지 그건 뭐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월요일 날하고 뭐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며칠간에 걸쳐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뭐 하락을 주는 테이퍼링 발표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 하락이 있으면 아마 극반저되는 상황이 16일 날 아마 펼쳐질 거예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또 있었냐면 기존에 4월달하고 6월달 사이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여름을 앞두고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CPI는 월 평균 0.85 증가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빠른 증가였는데 핵심,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은 이후 냉각되었고 10월과 11월 사이에 0.53%로 상승했다. 그래서 향후에 그냥 미지근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오늘 새벽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CNBC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통 권력자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좀 이런 거를 좀 사람들한테 좀 어필을 많이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022년까지 완화될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견해를 지금 계속 피고 있어요. 뭐 재정 지원 철회할 거고 축소되고 공급망 문제 조정으로 인해 라고 말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각자 마지막 판단은 각자가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댓글에 보면 파일코인이 뭐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 뭐 여기 상품에서 뭐 빠진다? 그런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런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어. 그래서 어쨌건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예, 아무 일도 없었고 예전에 XRP가 있다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소송에 걸리면서 법적인 뭐 어떤 제재 사항에 인해서 이제 빠진 거니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스케 자산운용사는 XRP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리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여기서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뭐 마지막 판단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각자가 이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게 어떤 뭐 얘기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5일 정책에 관해서 그 얘기 한 게 아마 되게 중요하게 아마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갑자기 뜬금포 없이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